네, 이번 시간에는 고지를 사용해서 다른 프로그램에서 모델링 완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요 어댑티브 스킨으로 밑에 어댑티브 스킨으로 요거 메이크 어댑티브 스킨으로 만든 메쉬, 요 메쉬를 가지고요. 지브러시 4에서부터 새로 생긴 이 고지라는 기능을 사용해 왔고 나머지 부분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설치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주소창에다가 지브러시.com이라고 쳐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픽솔로직의 웹사이트에 들어오고요. 서포트에서 다운로드 센터에서 플러그인 중에 가보면요, 요 고지 업그레이드를 설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치 방법은요, 여기에 나와있고 PDF 파일이 있습니다. PDF 파일을 보시거나 아니면은 저의 전 강좌에서 설치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요 지브러시4 업그레이드를 설치를 해주시면요,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포토샵 그리고 마야 맥스 다른 프로그램이 같이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R 버튼을 눌러주면요, 어느 프로그램으로 연결할 거냐 하고 나옵니다. 지금 저는 포토샵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요번에는 마야로 설정을 하고요. 고지 버튼을 눌러주면은요, 이제 마야가 켜지면서 이 로우 모델링이 마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야에서 모델링을 손보고 다시 넘겨오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마야가 켜지고 있습니다. 잠시 세팅을 좀 할게요. 저는 주로 마야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마야를 위주로 보여드리겠고요. 맥스를 쓰는 유저분들도 모델링 하는 부분에서는 툴만 다르지 방법은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마야에서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메쉬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서 좀 추가 작업을 할 텐데요. 손 모델링을 해보면요, 맥스 유저분들은 마찬가지로 익스트루를 하갖고요, 이런 식으로 뽑아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 전에 먼저 대칭을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대칭을 만들기 위해서 반쪽을 정확하게 지우고요. 반쪽이 정확히 반쪽인가요? 네. 그리고 두플리케이트 스페셜로 옆으로 옮겨 놓으면요, 이제 대칭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칭 작업을 세팅을 해 놓고요, 요 페이스를 잡고 익스트루드 해 갖고요, 자, 지금 다른 면이 잘못 잡혔나 보네요. 아이고, 지금 축이 약간 좀 이상하게 되었고, 잠깐 정리 좀 할게요. 엣지를 잡고 익스트루를 해도 되기 때문에 축이 지금 약간 좀 이상하게 됐는데요. 아, 그렇군요. 지금 다른 면이랑 같이 잡혀갔고요. 네,
손 크기는 어느 정도 돼야 되냐면요, 이와 같이 지금 뭐 레퍼런스도 없고 지표선이 없을 경우에는 있는 모델링에서 비율을 재보면서 모델링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의 손으로 얼굴을 가려보시면요, 손이 얼굴 정도 덮는 정도의 크기면은 적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얼굴 정도 덮는다는 생각으로 길이를 먼저 만들어 주고요. 손바닥, 그 다음에 요번에는 여기서 익스트루드를 해갖고 최대한 간단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트루드 하고요. 엄지가 될 부분,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이 될 부분, 그 다음에 여기 빈 공간은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메쉬에서 클린업, 죄송합니다. 필 홀을 해주시면요, 이와같이 구멍이 막히고요. 그리고 버텍스로 조금만 크기를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비율로 보면서 확인을 하면서 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엄지손가락이 나올 곳에 인서트 엣지 룹 툴로 어디 있냐면요, 인서트 엣지 룹 툴로 이와 같이 자리를 잡아주고요, 페이스 잡고 익스트루 한번 해보겠습니다. 익스트루 일단 길이만 먼저 빼놓겠습니다. 엄지손가락의 길이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구멍 4개에서 익스트루 해갖고 각 손가락을 빼면 됩니다. 지금은 3개 했기 때문에 위에 있는 라인으로 하나 이와같이 잡아주면 되겠네요. 익스트루 한번 해갖고요, 자, 여기서 Keep Face Together를 꺼주시면요, 자, 꺼주신 상태에서 다시 페이스를 잡고 익스트루를 하고 크기를 줄이면요, 이와같이 각개별로 모양이 변화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익스트루 한 번 더 하면 되는데 왜 커서가 일로 왔을까요? 자, 이런 식으로 손가락을 빼주고요, 정리만 조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끼손가락은 가장 작고 가운데 손가락이 가장 길고요. 자, 그리고 손가락도 크기를 조절해 주고요. 버텍스로 한 번에 작게 하고 새끼손가락은 가장 작고요.
엄지손가락도 만들고요. 엄지손가락 각도 잡아주고요. 각도는요 45도,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도 45도 약간 내린 각도로 일단 잡아주십시오. 그리고 얘네들을 약간 각지게 말고 부드럽게 면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요번 강좌의 최대 목표는 모델링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기 때문에 마야 기능에 대해서는 다음 교재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요. 요번 강좌는 목표가 모델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은 어느 정도 완성된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리고 있고요. 다른 프로그램을 쓰시는 분들이 마야 기능을 배울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델링 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관절 하나씩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관절 주변에 하나씩 포함을 시키시고요. 아시다시피 뼈가 있는 관절은 조금 더 두껍죠. 그래서 이렇게 두껍게 표현을 하지만 손바닥은 반대입니다. 손바닥 부분은요 오히려 이 부분이 움푹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손가락을 보시면요 관절 부분은 여기가 굽혀져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들어갔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너무 직사각형이죠. 여기서 루프를 이어주면은 쭉 멀리까지 멀리까지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프를 돌리지 않고 여기서 자, 이 정도에서 끊어 주시고요. 생긴 루프를 역시 다 끝까지 갈 필요가 없죠. 여기서 멈춰 주시고요. 여기 부분 조금 더 손을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줄여주고요. 이런 식으로 손가락 두께도 만져주시고요. 그리고 엄지도 마찬가지겠죠. 엄지도 추가를 해주시고요. 가운데 라인 넣어줄 수도 있겠고요. 손이 너무 긴 것 같으면은 조금 줄여주셔도 되고요. 주의할 점은 이런 공간에 엣지를 추가해 줌으로써 빈 공간이 적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브러시에서 스culpting 할 때 이런 빈 공간은 스culpting이 잘 안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요 토폴로지들이 정사각형이 될 수 있게끔 잡아주시고요.
눈 같은 경우도 익스트루드로 한번 더 집어넣을 수도 있겠습니다. 다시 Keep Face Together 켜주고요. 그리고 눈알을 따로 불러 들여올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지어 놓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귀 같은 경우는요, 위치를 어느 정도 잡고요. 귀 위치는 중앙에 있으면 좋겠죠. 중앙에 용도 위치 잡으면요, 익스트루드로 빼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좀 한참 줄여야 되겠네요. 그죠? 여기서 다시 한번 익스트루드로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귀의 모양을 형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좀 일자로 맞춰주고요. 스컬프팅을 위한 베이스를 만들어 놓기만 하면 됩니다. 막 특별하게 귀 모양을 여기서 다듬을 필요는 없고요. 옛날 같았으면은 지브러쉬가 많이 보편화가 되기 전까지는 이 귀 모양을 하나하나 다 만들어 줘야 됐습니다. 헌데 지금은 스culpting이 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귀 베이스 정도만 만들어 놓으시면은 지브러쉬에서 스culpting을 하겠습니다. 요정도 귀 모양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손도 지금 사실 많이 손을 봐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어느 정도 만드는 방법까지만 보여드리고요. 발가락도 마찬가지겠죠. 자, 발을 좀 줄인 상태에서 구멍이 4개, 5개가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나올 구멍을 어느 정도 다듬어 주기 위해서 베이스 좀 만지고요. 자, 스플릿 툴로 같이 면을 나눠주겠습니다. 자, 잡고 마찬가지로 Keep Face Together 다시 선택을 하겠습니다. 꺼져 있는 상태 맞죠? 5개 잡고 익스트로 하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빼내면은 5개가 나오고요. 정리를 마찬가지로 손가락 한 것처럼 이렇게 요 손가락처럼 메쉬를 만들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사각형을 나올 수 있게끔 메쉬를 조금 정리를 해 주시고요.
여기선 좀 클린업을 좀 필요하겠네요. 이런 식으로 돌리면요, 네, 요 손가락처럼요. 마찬가지로 발가락도 만들어 주시면요, 어느정도 기본 세팅이 되었습니다. 기본 세팅이 되었으면요, 컴바인을 시킨 다음에 다시 지브러시로 넘어갈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디스플레이 폴리곤 가서요, 보더 엣지를 켜주시면요, 이와 같이 잘려진 부분이 표시가 되고요. 자, 이 부분을 붙이겠습니다. 붙여주고요. 여기에 면이 좀 고르지가 않나요? 여기 면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한 페이스가 있었네요, 혹시. 자, 이런 식으로 지워주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필 홀로 채운 다음에 스플릿 폴리곤 툴로 나눠주고 면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진했던 보더 엣지 라인이 없습니다. 즉, 안 꼬매진 자국이 없다는 겁니다. 이 상태가 되면은요, 요 고지 버튼을 누르면 다시 지브러시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대칭 작업을 한다고 바늘 자르고 붙이고 이런 과정을 했기 때문에 이 메쉬 이름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고지로 넘길 때 인식이 잘 안 되는데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OK 눌러주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에러가 좀 났죠. 여기서 메쉬가 뭐 잘못된 게 있는지 확인을 해보면요, 메쉬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요, 여러가지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스피어를 만들어 놓고요, 고지 눌러도 지금은 에러가 계속 해결이 되지 않네요. 먼저 클린업을 한번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각형이 있어서 지금 에러가 나는 것 같거든요. 자, 클린업을 해주시면요, 여기서 사각형 이상을 셀렉트 해주겠다 라고 선택을 해주면요, 이와 같이 사각형 이상인 부분에는 선택이 됩니다. 아까 제가 메쉬를 돌리다 만 곳에 선택이 되었죠. 이 부분이 오각형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해결을 해주겠습니다. 다시 클린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택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클린업이 됐고요. 다시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에는 들어왔죠? 들어왔으면은 보신 바와 같이 다른 프로그램에서 작업한 모델링이, 베이스 모델링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또 이제 서브 디비전을 높여서 스커프팅을 할 수도 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스커프팅 작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